우리가 기후변화에 맞서서 제방을 쌓고 또 방벽을 세우고 이런 물리적인 대비는 참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방어벽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기후 적응의 새로운 핵심 과제, 심리적 예방 전략에 대해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께 좀 새로운 관점을 덜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기후 정책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는 그런 핵심적인 질문이죠. 눈에 보이는 인프라만큼이나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좀 소홀히 다뤄졌던 마음의 인프라. 이걸 과연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기후 대응의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던 아주 중대한 위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정신건강의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의 기후 정책은 지금까지 신체 건강, 물리적인 인프라, 딱 이 절반에만 집중해 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필수적인 절반인 정신 건강은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셈이죠. 이게 일부 사람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 권위기관이죠.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이미 이 정신건강 문제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의제로 공식화했어요. 이건 더 이상 하면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다 같이 합의한 명백한 필수 과제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위기,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기후재난이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 구체적인 흔적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77.95%.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바로 2006년 강원도에 큰 수해가 있었잖아요. 그때 피해 주민들 중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PTSD 진단이 필요할 만큼 아주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겪은 분들의 비율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당시 긴급 대응에 나섰던 공무원들조차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비슷한 수준의 충격을 받았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과정이 그냥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기후재난이라는 외부의 큰 충격이 개인의 심리를 거치면서 어떻게 PTSD나 만성 스트레스 같은 깊은 상처로 남게 되는지 그 경로가 명확하게 보이죠? 이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위험에 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에 얼마나 심하게 노출됐는지, 또 나이나 소득 수준, 기존의 정신질환을 앓았던 이력 같은 개인적인 취약성, 그리고 주변의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요인에 따라서 PTSD 위험도가 아주 민감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꼭 홍수나 태풍처럼 한 번에 쾅 하고 닥치는 급성 재난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수년간 가뭄이 이어졌는데요. 이게 농부들의 심리적인 고통을 정말 극에 달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자살률 증가와도 뚜렷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아주 천천히 목을 조여오는 듯한 만성적인 기후변화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위기는 명백한데 과연 대한민국은, 우리의 정책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현 주소를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서 명확한 격차가 보입니다. 국제사회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취약계층을 미리 찾아내고 예방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재난이 터지고 난 다음에야 부랴부랴 움직이는 사후 대응적이고 분절적인 체계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정책적인 공백,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우선 기후랑 정신건강을 연결하는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재난 경험자의 정의가 너무 좁아서 만성적인 기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은 보호를 못 받습니다. 또 재난 이후에 이분들을 장기적으로 돌볼 지역사회 시스템도 거의 없고요. 심지어 국가조사에서는 기후 요인에 대해 제대로 묻지도 않고 있어요. 말 그대로 시스템 곳곳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뻥 뚫린 정책적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법이 될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미래지향적인 3단계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딱 3단계예요. 첫째, 데이터로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둘째,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개입하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지속 가능하게 만들 제도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 3단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제대로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GIS를 활용해서 어느 지역, 어떤 계층이 심리적으로 취약한지 지도 위에 한눈에 딱 보여주는 기후 정신건강 위험 지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국가건강조사에 기후 관련 문항을 추가해서 재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 위험군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기반의 예방 정책으로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걸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해외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해법들이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인지행동치료, CBT나 자연기반 치료 같은 것들이 있죠. 실제로 유럽의 기후 클리닉은 참여자들의 불안을 70%나 줄였고요. 호주의 자연기반 치료는 우울 증상을 45%나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미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 이 모든 것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겁니다. 우선 재난 피해자의 법적 정의를 현실에 맞게 넓혀야 하고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PTSD 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계신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유형의 트라우마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도 제공해야겠죠. 기후위기는요, 단순히 환경 문제나 인프라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인프라와 동시에 우리 인간의 회복 탄력성, 이 둘 모두를 시험대에 올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우리는 과연 이 2가지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미래를 설계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정책을 만드는 분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일 겁니다.